아마 오늘 0번 하다 끝날 수도 있어. 모르겠어. 가볼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단계를 걸치고 어떤 논리 구조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지에 관한 얘기야. 오케이? 자, 첫 번째, 경우의 수를 잘 센다는 건 세야 할 것을 세야 돼. 오케이? 우씨,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에 사실 담긴 말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세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가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는 이유의 첫 번째야. 예를 들어 내가 구해야 되는 답이 100이었어. 돼? 근데 때로는 우리가 왜 틀리냐? 120 막 이렇게 나와서 틀린다고. 왜?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도 세서 문제야. 그걸 구분해야 돼. 세야 할 것과 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더 세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 반대로 덜 세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 돼? 그리고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 되니? 더 세는 이유가 두 종류야. 세지 말아야 할 것도 세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 셌던 걸 또 세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중복해서 세서 틀릴 수가 있어. 오케이? 돼? 왜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냐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야, 사실 경우의 수가.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거야. 분명 나는 내가 제대로 생각해서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배신 때린다고.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시작부터 명확해야 돼. 그러니까 틀리는 이유야. 더 셌어. 더 세는 이유가 두 종류가 있어. 세지 말아야 할 걸 세거나 중복해서 셌어. 아니면 덜 셌어. 왜? 내가 세야 되는 것들을 빼먹은 게 있어. 오케이? 되니? 그럼 그러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야.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셀 것인가야. 돼? 되니? 봐. 첫 번째. 이게 기본적인 얘기야. 기준을 아주 잘 잡아야 돼. 딱 내가 세야 할 것들만 포함하도록. 돼? 되니? 그리고 그 세야 될 것 안에서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할 건데 그 분류들이 중복되지 않는 체계를 갖추도록. 되니?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하고 셀 거야. 이 기준이适당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써 있는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삼아야 돼. 돼?
될까? 자,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해서 세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돼?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 돼? 두 수의 합이 짝수가 되고 싶대. 어떻게 될 거야? 주사위를 던져 두 개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모두 세달래. 어떻게 셀래? 정원 어떻게 셀 거야? 너 어떻게 셀래? 둘 다 홀수라는 게 무슨 의미? 어. 그럼 홀 더하기 홀이면 짝이잖아. 누군가는 이렇게 셀 수도 있을 거야. 두 수의 합이 짝수라며. 두 수의 합의 최대가 몇이야? 12야. 최소가 몇이야? 2야. 맞아? 그럼 합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 8일 때, 10일 때, 12일 때를 다 셀 수 있겠지. 자, 아니면 아예 아싸리 이렇게 셀 수도 있어. 이것도 나쁜 방법 아니야. 다 해보는 거죠. 뭐. 이렇게 놓고. 아, 총 몇 개네? 18개네. 돼?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도 셀 수 있지 않을까? 합이 짝수라면. 이렇게 두 종류 아닐까? 두 주사에 홀홀 나오는 게 이거죠. 짝짝 나오는 게 이거죠. 더했다 이거죠. 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잡고, 근데 그 기준이 중복되지 않는, 빠짐없이, 오케이? 그걸 잡는 게 할 일일 거야. 기준을 잘 잡아야겠다. 그치? 됐어? 됐니? 근데, 때로는 이 생각이 있어. 봐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엔 두 주사위를 던져. 돼? 곱이 짝수래. 두 수의 곱이. 어떻게 될까? 홀짝이어도 돼. 짝홀이어도 돼. 짝짝이어도 돼. 이렇게 내가 세야 될 걸 상황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 그치? 됐어?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이지. 더해서 27가지네. 근데 지금 채영이가 말한 뭐, 곱이 뭐인 걸. 홀인 건 한 가지잖아. 그럼 전체에서 얘를 빼도 되지 않을까? 이해가?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내가 세야 될 것이 있어. 근데 그 분류가 많은 거야.
그 분류가 많아도 그냥 1번으로 가도 돼요. 1번으로 풀어도 돼. 1번으로 못 푸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귀찮아질 때가 있다고. 그때 뭘 생각하냐면 여사건이라는 걸 떠올려. 내가 세지 않아야 될 사건이야. 그래서 전체 사건에서 여사건을 빼겠다 이거야. 돼? 되겠니? 이 생각이 있는 거지. 됐어? 세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게 있어. 돼? 뭐냐면 이런 거야. 일단 다 세. 다 세고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이 없거나 또는 중복해서 센 것을 제외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예를 들면 이거 한번 해봐. 함수 우리 했었나? 함수 했었죠. 쟤는 왜 뺐지? 어? 긍정어 디스어도 뭐야? 아니 겨울방학 때 안 했냐고. 아 공통수학 칼을 안 했었나? 공수를 안 했었나? 아 헤이 알아? 함수? 어 헤이 x에서 y로 대응시킨 함수 f가 있어. 됐어? x에 1, 2, 3, 4, 5 있고 y에 1, 2, 3 있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해줘. 구해줘. 알고 공역 알아? 아, 그러니까 모르면 빨리 얘기해. 공역이 y야. y야. 치역은 여기서 대응시킬 거 아니야. 헤이. 예를 들어 1이 갔어. 1이 1로 갔다 쳐. 2가 1로 갔다 쳐. 3도 1로 갔어. 4가 2로 갔어. 5가 1로 갔어. 치역은 실제로 저렇게 대응된 놈들이야. 누구? 1, 2야. 됐어? 1도 이 중에 하나에 대응하고 얘도 하나에 대응하고 다 하나에 대응하는데 다 한 번씩 뭐 하래? 선택을 받으래. 적어도 한 번 선택을 받아야 돼. 그치? 대줘. 전체 경우의 수가 뭔데? 이건 돼? 어. 치역이 한 개인 건 세 가지지. 다 1로만 가거나 2로만 가거나 3으로만 가거나. 돼? 치역이 두 개인 건.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치역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누구냐는 거야. 1, 2가 있고
1, 3이 있고 2, 3이 있다 이거야. 그 세 가지라 이거야. 돼? 그리고 1, 2가 치역이 되고 싶어. 그럼 다 어디로 가? 1 또는 2로 가지. 2의 5제곱이지. 맞아? 근데 이 2의 5제곱 중에는 다 1로만 가는 건 또 있지. 혹은 다 2로만 가는 경우도 있지. 그 두 가지를 빼줘야 되지 않냐는 거. 왜? 얘는 치역이 한 개인 거였으니까. 그건 왼쪽에 셌으니까, 그치? 중복해서 세는 거잖아. 그걸 또 제외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세준 다음에 빼주고 빼주고 가다 이거야. 이게 포함 배제의 원리야. 오케이? 되니? 이건 지금 전체 가능한 경우를 다 나눈 게 아니죠. 그치? 그럼 다 나눠서 셀 수도 있겠지. 상황을. 돼? 됐어? 그것도 한번 해봐. 그렇게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을 거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근데 이게 오래 걸려서 얘 또는 얘를 선택하는 거야. 이 방법을. 오케이? 상황 분류해봐. 헤이, 봐봐. 그러니까 이게 모두가 받아야 되잖아. 1, 2, 3을 다 선택을 해야 되지. 봐봐. 그렇게 선택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놈이 하나, 얘네 중에 하나가 세 번 받고, 한 번 받고, 한 번 받는 게 있어. 그치? 그럼 다섯 개가 다 가는 거잖아. 얘가 이게 있어. 그러니까 몇 번씩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거지. 그 기준을. 오케이?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 중에 세 개가 하나로 같이 갈 거고, 됐어? 그럼 생각을 해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묶을 거야. 맞지? 예를 들어 1, 2, 3이 한 군데로 갈 거야. 그지? 그리고 걔네는, 그러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다 한 군데로 갈 거야. 어디로 갈래? 몇 가지? 세 가지. 돼? 이거 돼? 그럼 나머지 4와 5가 남았잖아. 얘네들이 예를 들어 다 모두 2로 갖다 쳐. 4, 5가 갈 수 있는 건 1, 3이죠. 이거 될까? 이해가? 돼? 한 번 더. 둘둘 하나 갈 거야. 처음 두 개를 묶을게. 아, 이렇게 갈까, 먼저? 그러니까 OC2라고 할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있지. 그 다음에 얘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예를 들어 봐봐. 내가 두 개 묶으면 1, 2 묶고 그 다음 3, 4 묶었어. 돼? 그거랑 처음에 묶은 게 3, 4를 묶고 그 다음 1, 2를 묶었어. 상관없잖아. 근데 여기에는 그 순서가 들어간 거잖아. 많이? 걔네 둘이 해주는 걸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돼? 되니? 그리고 저 세 묶음을 배열하는 거죠, 이제. 돼? 이해가? 이걸 나중에 배울 겁니다. 고1 때. 분할과 분배라고 얘기를 해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얘가 12구 6이어서 60이거든. 12구 3이고 3대거든. 90대거든. 아까랑 똑같이 나오죠. 돼요? 되니? 자, 일단 어떻게 셀 것인가부터 고민을 할 거야. 기준을 잡아서 그 기준이 빠짐없이 셀 수 있는 기준이어야 되고, 중복되지 않게 세지는 기준이어야 되고, 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빠져 있는 거여야 돼. 그지? 돼? 근데 이 기준에 의한 분류들을 보니까 너무 많았다 이거야. 적은 쪽을 한번 트라이 해볼까? 라는 생각이야. 됐어? 야, 그거 다 나누기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냥 다 센 다음에, 다 세준 다음에, 그 빼줘야 될 것들만 좀 빼줄까? 그 포함 배제야. 그러니까 어느 방향,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야. 요게 내가 경우의 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첫 번째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지수 첫 번째는 얘지. 얘를 먼저 트라이 해보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복잡한데? 이쪽이 빠를까? 이쪽이 빠를까?를 선택할 거라고. 오케이? 됐어? 두 번째. 그렇게 헷갈리는 얘기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이라는 얘기야. 이게 왜 헷갈리는지. 교과서에. 그러니까 이런 거야. 헤이, 내가 사건 두 개가 있어. 되니?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들이 있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 돼? 그 두 경우의 수를 언제는 더했을 때 답이 맞을 때가 있고, 언제는 곱했을 때 답이 맞을 때가 있어. 오케이? 니네 생각보다 이 경우의 수라는 파트가 졸라 무서운 파트라서 내가 지금 호흡을 천천히 가고 있는 거야, 얘들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 경우의 수는 다 그딴 소리에 시험 보고 나서, 아, 실수로. 실수 아니야, 여기는. 그냥 제대로 못 푼 거야. 경우의 수를 제대로 풀었다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상황 분류하고 사건들 나누고 이걸 내가 스스로 잘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거기서 뭘 빼먹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탈락이야, 얘들아. 되게 천천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일부러. 막 중학교 때처럼 그냥 뭐, 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가, 그게 진짜 멍청하게 배우는 거야. 모의고사 나오겠지, 또. 편의고사 나오겠지. 모의고사는 절대 그런 문제 안 나와. 보여줄 거야, 좀 이따가.
잘 봐. 그러니까 언제는 더했을 때 답이 맞고 언제는 곱했을 때 답이 맞을까야? 이 교과서에서 있는 거 지금. YBM 교과서에.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 N이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N이래.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래. 이걸 줄이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해라 이거야, 그지? 자, 곱의 법칙 할게.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래. 근데 이 말 졸라 웃겨.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래. 왼쪽 합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이야. 오른쪽 봐봐. 동시에 또는 동시에 일어나. 근데 잇따라 일어나. 잇따라 일어난다는 건 무슨 얘긴데? 이어져서 발생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동시가 아니지 않아? 말이 되게 불친절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일단 왼쪽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면 여기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으면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고배 법칙을 쓴다 이거지, 지금. 맞아? 그럼 동시에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야? 맞지? 잘 들어.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서 제주도를 갈 거야. KTX를 타고 갈 수 있어. 오케이? 무궁화호를 타고 갈 수도 있어.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 되니?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갈 수 있어.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부산을 갈 거야. 그리고 부산에서 제주도를 갈 건데, 대한항공을 타고 갈 수 있고, 진에어를 타고 갈 수 있고, 돼? 혹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어. 됐어? 자, 첫 번째.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를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야? 12가지. 뭐 했어? 곱했어. 뭐와? 네 가지와. 뭐를? 세 가지를. 맞아? 돼? 두 번째. 똑같이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데,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스탑. 서울에서 부산을 가. 그리고 나서 부산에서 제주로 가, 그지? 맞아? 서울에서 부산 가는 행위와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라면. 그잖아. 말이 존나 헷갈린다고. 그지? 아니,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하라며. 근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우와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경우는 동시에 발생할 수 없잖아. 근데 답은 12가지가 맞는 것 같은데? 그지? 동시에 발생,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이런 식으로 헷갈린다고. 이해가?
잘 들어야 돼, 이거. 처음에. 자, 그래서 보통 학원들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부사건 A, B가, 오케이?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고, 영향이 없으면 곱해라고 얘기해. 돼? 그래.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아무거나 골라. 부산에서 제주 갈 때 아무거나 골라. 됐어? 곱하면 되잖아. 영향 없으니까. 아무거나 골라도 뭔가, 그치. 제한되는 게 없잖아. 그럼 곱하는 거죠. 돼?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돼? 자, 근데 문제를 살짝 바꿀게.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부산에 제주도로 갔는데, 한 번 이용한, 더니 이동수단은 또 이용하지 않는데. 오케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비행기 탔어. 비행기 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맞지? 이건 몇 가지야? 왜? 그래서 비슷한 거 아니야? 맞아? 세 개를 골랐을 때 세 개를 곱해야지. 한 개를 곱했을 때 한 개를 곱해야지. 그렇게 더해졌다는 거죠. 야,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얘를 선택하면 여기선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해, 그지? 얘를 선택 안 하면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 이건 서울에서 부산 갈 때 무언가를 선택하는 게 그 뒤에 부산에서 제주 가는 사건에 영향을 끼쳐 안 끼쳐? 끼치지. 근데 뭐 했어, 니네? 곱했잖아. 곱했잖아. 그지? 아니지 않냐는 거야, 이것도. 그 계속 말이 헷갈린다고, 문제는. 경우의 수가. 점점 헷갈려져.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잡고 가야 돼, 경우의 수를. 오케이? 아, 그러니까 나도 빠바박 그냥 이게 해버리고 싶지.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 여기는.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움직여야 돼, 여기가.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아니라는 거야. 계속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거지. 자, 잘 들어. 첫 번째, 사건을 분류해. 그래, 서울에서 부산 가는 사건이 하나 있고, 부산에서 제주 가는 사건이 하나 있어. 됐어? 그리고 두 번째, 각 사건들 간에, 드니? 선후 관계를 확인 또는 결정.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뭐고,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뭔지를 판단해, 확인해. 근데 결정이란 말도 있어. 자,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몰라. 오케이? 누가 먼저 일어나는지 안 정해졌어. 그럼 내가 스스로 결정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얘가 먼저 일어나든 얘가 먼저 일어나든 상관이 없다면 그래도 내가 결정을 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됐어? 순서를 결정해. 순서가 있다 이거야. 그치? 오케이? 순서. 단계라고 할게. 됐어? 됐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단계에서 되니? 나뉘어지는 상황끼리는 더할 거야. 됐어?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는 곱할 거야. 되니? 한 단계 안에서 지금 나뉘어지는 상황인지, 아니면 요 사건과 요 사건끼리의 건지야. 요 사건과 요 사건끼리는 곱하는 거야. 요 안에서 상황이 달라져. 분류돼. 그건 더하는 거야. 알겠어? 자, 같은 단계에서 나뉘어지는 상황은 그럼 뭐냐? 자, 교과서든 학원에서 막 시키는 거든 이게 틀린 말은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잘못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 근데 이게 말이 너무 애매해서 그래. 봐. 같은 단계에서 나뉘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야. 선사건 단계에서, 아니, 선택되는 경우에 따라, 아니,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져. 아니, 이 상황을, 이 상황을 학원 선생님들은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돼?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교과서에서는 그, 이번 단계에서 상황이 나뉘어지잖아. 맞아? 그럼 얘가 일어나면 얘가 일어나지 않, 그러니까 내가 요 단계에서 요거냐 요거냐를 나눴어. 그럼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나지. 얘가 일어나면 얘가 못 일어나, 그지? 그게 동시에 발생한다라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동시가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 알겠니? 같은 사건, 같은 단계 안에서 분류가 된다는 게 그게 동시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영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웠던 거야. 가장 흡사한 말을 쓴 것뿐이야. 알겠지? 근데 그게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고. 시제가 아니야, 이건.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헷갈린다고. 그러면 선사건의 상황을 분류해서, 오케이? 그 다음 선사건과 후사건끼리는 곱하고, 선사건 안에서 분류된 상황끼리는 더하라는 거야. 알겠니? 요 단계가 꼭 필요해. 알겠어? 봐. 이거 한번 풀어봐. 이거 옛날에 했는데 분명? 자,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 E 코스가 있어. 등산로야.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됐어? 정원이가 있고,
은성이가 있어. 둘이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당연히. 그치. 첫 번째.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할 거야. 올라갈 때도 다른 길로 올라갈 거고, 내려올 때도 같은 길로 내려올 거야. 됐어? 아니, 다른 길로 내려올 거야. 됐어? 됐어? 두 번째. 각자 올라간 길로 다시 내려가진 않을 거야. 내가 올라온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내려올 거야. 됐어? 자,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세줘. 먼저 사건을 지금 네 가지야, 사건은. 정원이가 올라가, 은성이가 올라가, 정원이가 내려가, 은성이가 내려가. 각자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은 선후 관계가 있지. 근데 정원이가 먼저 올라가, 은성이가 먼저 올라가. 그건 선후 관계 없잖아, 지금. 내가 정하라고. 없으면 정하라는 거야. 정원이가 올라가, 은성이가 올라가. 정원이가 내려가, 은성이가 내려가. 돼? 정원 올라가는 게 몇 가지야? 오케이. 은성이 올라가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정원이 내려가는 게 몇 가지야? 네 개. 근데 은성이가 정원이가 어디로 내려갔냐에 따라서 은성이의 경우는 달라지지 않아? 정원이가 만약에 내려간 길이 은성이가 올라왔던 길이면 은성이는 내가 내려간 길을 피해야 되고 정원이가 내려간 길로 피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거니까 내가 은성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지. 근데 정원이가 아닌 다른 길로 내려갔어. 오케이? 그럼 정원이가 내려간 길도 빼고 지가 올라왔던 길도 빼니까 두 개를 빼니까 세 가지를 빼야지. 세 개가 되지. 봐봐. 뭐라 그랬어? 후사건의 경우가 달라지지. 네 개 또는 세 가지지. 그럼 선사건의 상황을 분류하는 거야. 오케이? 돼? 이걸 나누는 거야. 오케이? 정원이가 내려가는 길이 은성이가 올라온 길이냐? 은성이가 올라온 길이 아니냐? 은성이가 올라온 길을 선택하는 게 얘는 한 가지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은성이가 내려갈 수 있는 가지수는 네 가지라며. 돼? 은성이가 올라오지 않은 길이야? 그럼 정원 스스로가 올라온 길 빼고, 은성이가 올라온 길도 빼고, 세 가지를 선택하겠지. 아까 여기 네 가지라고 했잖아. 그 네 가지가 한 개, 세 개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리고 나면 은성이가 내려올 수 있는 가지수도 세 가지라며. 오케이. 아, 선사건과 후사건끼리는 다 곱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분류가 됐지. 그것끼리 더하라고. 같은 단계에서 분류된 상황끼리는 더하는 거야. 선사건과 후사건끼리 곱하고. 그러니까 이거가 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된다고. 돼? 이해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야. 잘 봐. 참 좋아하는 얘기죠. 색칠하기. 종이에 이렇게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A, B, C, D, E 영역이라고 할게. 편의상. 들어. 다섯 가지의 색이 있어. 크레스파스 다섯 개가 있어. 됐어? 을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해서 다섯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색칠할 거야. 구분해서 색칠한다는 건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색칠하래. 인접한다는 건 선을 공유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B랑 C랑 인접하지. 여기에 노란색을 칠했어. 그럼 여긴 노란색 색칠 못해. 오케이? 그럴 수 있는 가짓수야. 어떻게 해? A에 색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다섯 가지, 맞아? B 몇 가지? 네 가지. C 몇 가지? 세 가지. 맞아? D 몇 가지? 세 가지. E 몇 가지? 다 곱하면 답이죠. 오케이. 됐어? 같은 조건이야? 여기에 색칠해봐. 여기에 색칠해봐. 음, 잘 들어. 그치. 그치. 표정 안 좋아. 다, 그니까, 들어. 여기 다섯 가지, 이건 동의하잖아. 저저거. 여기 네 가지는 동의하잖아. 여긴 몇 가지야? 네 개지. 왜? B랑 달라야 되니까. 맞아? 근데 생각해봐. 여기랑 여기랑, 예를 들어, 빨간색, 빨간색, 파란색을 이렇게 색칠했어. 그럼 D는 피할 게 두 가지 색이지. 맞아? 근데 문제는 여기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썼으면 여긴 피할 게 세 가지니까 두 가지밖에 안 되겠지. 후사건의 경우 여기가 C가 뭐냐에 따라서 D가 그치 달라지지. 맞아? 그럴 때 상황 분류를 하는 거라고. 선사건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 후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그때 구분한다고. 그게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게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때 이렇게 나누는 거야. A랑 C랑 같을 때, A랑 C랑 다를 때, 돼? A랑 C랑 같은 게 몇 가지? 한 가지야, 그지? 그러면 두 개를 피해야 되니까 D 입장에선 A씨에 색칠한 거랑 B에 색칠한 거 두 가지를 피해야 되니까 세 가지 남았지. A랑 C랑 다르면 일단 세 가지야, 그지? B 피하고 A 피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총 네 가지였던 거야, 됐지? 그럼 D 입장에서 봐봐. A, B, C 세 개 피해야 되잖아. 두 가지죠. E는 둘 다 어차피 A, D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맞죠. 곱한다고요. 선사건과 후사건끼리 나뉘어졌을 때 더하라고. 이해가? 됐어? 요 얘기야. 지우가 하는 말이. 다들 이해가? 지금 다른 사람들도? 조은성 이해 가냐고, 새끼야. 시원 이해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돼? 자, 더할 것인가, 곱할 것인가? 두 번째 판단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상황을 분류해서 세지?
상황을 분류해? 아니면 그냥 여사건으로 가? 아니면 다 센 다음에 빼야 될 것들을 그냥 다 빼버릴까? 어느 길로 갈까를 첫 번째 생각하고, 그걸 정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찾아오는 물음은, 나한테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음은 더할까? 곱할까라고. 경우의 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알겠지? 자, 세 번째. 공식을 사용을 안 할 건지, 할 건지야. 돼? 그 다음 우리가 고민할 것. 됐어? 공식을 사용 안 한다는 건 직접 센다는 거. 오케이? 근데 공식을 사용하기로 했으면, 공식을 사용해서 해야지라고 생각했으면, 제일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n과 r의 구분이야. 이거부터. 돼? n은 선택자. 돼? r은 시행 횟수야. 선택하는 행위를 몇 번 할 거냐는 거야. 선택지가 뭐고. 오케이? 그러니까 고전적인 문제야. 서로 다른 편지 다섯 개가 있어. 오케이? 서로 다른 우체통 세 개가 있어. 자, 편지 다섯 개를 모두 우편함에 넣는 경우의 수. 돼? 좋은 성 몇 가지야? 아니? 어? 왜 어떻게 60이야? 오피3이 60이긴 하네. 넌 어떻게 생각해? 오피3? 뭐 어디에 넣어? 그치, 저렇게 헷갈린다니까. 저걸, 봐봐. 이 정상적인 애들이라면, 그치, 얘와 얘를 헷갈려. 음. 선택지가 뭐냐는 거지. 얘가, 편지가 선택지야, 우체통이 선택지야. 우체통, 얘가 선택지야. 얘가 시행횟수야. 그지? 여기에 사람이 있다 이거죠. 사람이 편지를 갖고 가겠지. 첫 번째 편지를 들고 가서 선택을 하겠지. 어느 우체통에 넣을지. 세 가지잖아. 그리고 두 번째 편지지도 갖고 와갖고 선택을 하겠죠.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그러니까 3의 5승이었단 거지. 그래, 맞아. 가끔 3 곱하기 5도 있어. 그렇게 하는 애들도. 그건 아니라는 거지.
선택지와 시행횟수부터 구분을 하는 거 알겠지? 돼?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식을 사용할지를 선택할 거야. 고1, 고2 때까지 네 가지의 경우의 수 공식을 배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중복순열은 봐. 기호로 n 파이 r이라 그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걸 중복순열이라 불러. 지금 이 우체통 문제가 중복순열이야. 같은 우체통을 여러 번 선택해도 돼, 그치? 중복해서 선택해도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편지지가 서로 다르잖아. 1번 편지지를 A, B, C 우체통이 있는데 1번을 여기다 넣고 2번을 여기다 넣는 거랑 1번을 B에 넣고 2번을 A에 넣는 건 다른 경우지. 이건 순서가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중복순열이야. 알겠어? 이 경우의 수는 n의 계산법은 n의 R승이더래. 돼? 됐어? 자, 중복조합은 NHR이라 그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중복 허락하여 됐어? 뽑는 경우의 수를 H라 그래. 돼? 공식은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라고 부른다. 이래. 됐어? 중복해서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거야. 여기서 이것만 바꾸면 돼. 이 편지지는 다 똑같은 편지지. 예를 들어 광고야. 오케이? 전단지 광고를 넣을 거야. 그러면 다 똑같이 생긴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나? 얘를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나? A와 B에 각각 하나씩 넣는 걸로 같아지는 거지. 됐어? 그게 그냥 중복조합이야. 오케이? 자, 순열은 NPR이라 불러. 퍼뮤테이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에 수. 됐어? 그리고 계산법은 N팩 나누기 N-R팩이래. 돼? 조합 NCR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 순서는 생각하지 않아. 배열하지 않아. 계산법은 N팩 나누기 R팩 N-R팩이래. 고2 때 배워. 고1 때 배우고. 오케이? 됐죠? 이게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고1 때 배우는 순열과 조합은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두 수 중 크거나 같은 수가 n이야. 오케이? 그래서 고1 때는 사실 n과 r을 잘 헷갈리지 않아. 무조건 더 큰 놈을 하면 되니까. 같으면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돼? 근데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가다가 고2 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오케이? 자, 그리고 봐봐. 어떤 공식을 쓸지는 봐봐. 지금 이 네 가지 공식의 멘트가 일단은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이라는 말이 있어. 이건 공통된 말이야, 그치? 오케이? 서로 다른 n개여야 돼. 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선택지가 서로 달라야지만 쓸 수 있는 거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서로 다른 멘트가 중복을 허락하냐, 배열을 하냐. 두 가지는 아니지. 됐어? 오케이. 내가 어떤 공식을 쓸지 판단하는 기준은 저렇게 두 가지라는 거야. 중복을 허락하는지, 배열의 의미가 있는지. 중복 허락한다, 안 한다, 배열을 하냐, 안 하냐. 이게 n파이R이죠. 이게 NHR이 되는 거야. 이게 NPR이 되는 거고, 얘가 NCR이 되는 거야. 왜 그런 공식들이 나오는지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고. 오케이? 됐어? 공식을 사용할까 말까? 공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라면 안 해도 되겠지. 직접 세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빨리 셀 수 있을 것 같아. 직접 세시고. 오케이? 실제로 어려운 문제들은 저 공식을 사용하는 건 되게 일부고 크게 의미가 없고 직접 세고 상황을 분류하는 게 매우 역깝게 나오는 문제들이 진짜 어려운 문제들이야. 오케이? 어쨌거나 내 머릿속엔 저렇게 3단계가 있어. 문제를 봤을 때. 오케이? 진짜 어려운 걸 하나.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봐. 요거 한번 풀어봐. 요거 한번 풀어봐. A 3명, B학급 3명, C학급 2명이고, 8자리가 있고요. 1분단, 2분단이 있고, 4개의 줄이 있고요. 같은 줄에 바로 옆에 같은 학급 학생이 앉지 않도록 배정하고요. 같은 분단의 바로 앞뒤에 같은 학급도 앉지 않도록 배정하고요. 같은 학급 학생을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 그 번호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 얘네들도 순서가 있어, 그치? 맞죠? 자, 뭐 안 쳐야지 뭐. 오케이? 돼? A가 A 먼저 안 칠게. 안 쳐볼게. A1 여기 안 쳤다 쳐봐. 돼? 그럼 여기는 안 돼. 여기도 안 돼, 그지? 일단. 맞죠? 이해가? 그러면 A2가 여기 앉을 수 있죠?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 안 됐어, 그지?
A3 여기 앉을 수 있죠. 오케이? 뭐 이런 경우 하나 있어요. 그죠? 맞니? 잠깐만. 같은 분단에 배정할 경우 학급 번호가 작을수록이잖아. 분단은 여기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 이것도 가능하지. 이해가? 그러면 이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A라고만 얘기를 할게. 됐어? 그러니까 어느 한 분단엔 A가 두 명이 앉아야 되잖아. 뭐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분단에 두 명 있는 거야. 1분단에 두 명 있는 건 이럴 수도 있어. 맞아? 또 1분단에 두 명 있는 건 이것까지 가능하지. 이렇게 경우밖에 없지 않나? 아, 하나 더 있구나. 이걸 먼저 색소야겠구나. 이거 있죠. 돼? 되니? 그 다음 마지막 예지. 이걸 센 다음에 난 곱하기 2를 할 거야. 왜? 2분단에 두 명 있고 1분단에 한 명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거 돼요? 이 상황을 세고.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얘를 갖고 이제 나머지 B와 C를 해볼게. 네. 어? 이거요. 아, 잠깐만.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 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가 아니라, 맞죠? 이것들 말고도 뭐가 있어? 이것도 있죠. 끝인가? 그러니까 1분단에 두 명 있는 거야. 뭐가 더 있지? 어? 어. 아, 얘를 올린다? 그것까지 있지. 이해가? 뭔 말인지? 이것까지 있죠. 됐어? 됐죠? 오케이? 그럼 이걸 센 다음에 두 배를 할 거야. 됐지? 되겠니? 자,
어디가 이제 궁금해? 그러니까 BC를 갔는데 BC를 넣는데 궁금하냐라고 물었잖아. 여기는 무조건 B와 C가 서로 앉아야 되지. 그럼 여기에 B가 왔다 쳐봐. 돼? 그럼 여긴 무조건 C지. 여기도 C지. 그럼 엔딩이 되죠. 맞지? 아니, B가 여기를 앉아버리면 여기와 여기는 C가 그러니까 B가 올 수 없잖아. B가 왔다면 C, B, B로 그냥 마무리되죠. 돼? 여기에 C가 왔을 땐 돼? 이렇게 놔봐야 되는 거야. 여기가 무조건 이제 B, B는 맞잖아. 그러면 B, C가 있고, 맞아? C, B가 있는 거지. 유줄 메이드 됐죠? 얘가, 자, 이번에 이 줄이 궁금해. 그지? 여기에 B가 오면 무조건 CC가 오죠. 맞아? 돼? 됐지? 그러면 여기 B, B 하면서 메이드 엔딩이 되죠. 맞아? 자, 근데 여기에 C가 오면 B, B 되죠? 돼? 근데 여기에 무조건 C죠, 그러면. 엔딩이죠. 이 그림 엔딩. 됐어? 되니? 자, 이번엔 이 줄. 됐죠? 여기가 B였으면 CC 엔딩 BB. 맞죠? 되니? 자, 이번엔 여기가 C였으면 BB고, 맞죠? 무조건 CB 엔딩. 더 없다, 그지? 돼? 되겠니? 헤이. 지금 다 이렇게 세 가지라는 거 이해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B였으면, 아, 여길 봐야 되는구나. B가 안 돼요, 여기가. 여기 B 안 돼요, 그죠? 여기 C였군요, 그죠? B, B, B로 갈 수밖에 없군요, 그죠? C죠? 이건 얘밖에 안 되는데? 그지 않아? 한 가지밖에 안 돼, 그지? 그지? 왜냐면 여기가 B가 와버리면 C, C, C로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죠. 맞아? 이해가? 이렇게 있을 때, A, A, A였죠? 돼?
됐지? 여기가 B였으면 C고 B죠. 맞지? BC가 있고 C, B, B, A, C, B가 될 수 있지. 맞아? 돼? 이거에서 여기에 B가 오면 C, C, B, B가 있죠. 맞나요? 됐어? 됐지? 됐니? 아씨, 어느 순간부터 이 위에를 안 썼구나, 내가. 처음에 썼어. 처음만 썼네. 아, 짜증나. 아, 이 새끼가, 니네한테 이 실성이 보이냐? 자, B야. 그럼 여기 C야. B, B야. C야. 맞지? 더 안 되죠? 맞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B가 갔을 때, 여기 무조건 C고, 그럼 얘가 되면서 얘밖에 없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C로 갔으면, 여기 B지. C가 안 나오잖아. 탈락이지. 됐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지. 12야. 곱하기, 아까 2 하기로 했죠? 이제 안 치자. A 입장에서 안 쳐봐. 1, 2, 3번일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번이지. 1, 2만 바뀌는 거지. 2, 3, 1일 수도 있잖아. 아, 근데 이것도 있구나. 1, 2, 3일 수도 있구나. 이해가? 여기가 1, 2거나 1, 3이거나 혹은 2, 3일 수 있는 거지. 됐어? 됐어? 지금 잘 봐, 얘들아. A 한 줄에 두 개, B도 한 줄에 두 개씩이야. 근데 문제는 C가 같은 분단에 있느냐, 다른 분단에 있느냐도 또 나눠야 돼, 그치? 맞아? 그럼 12 곱하기 2를 하면 안 되겠네. 12를 일단 빼야겠네. 헤이, C가 같은 분단에 있는 것들, 요거, 맞죠? 맞아? 또, 요거, 맞지? 끝이지? 맞아? 돼? 됐어? 그럼 봐봐. 10개에 대해선, 나머지 10개에 대해선 봐봐. A를 줄 세우는 게 세 가지지. B도 세 가지지. 됐어? C는 2팩이지. 됐어?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선 A 세 가지고 B 세 가지 맞는데 C는 한 가지죠. C도 순서가 결정돼 있으니까. 돼? 곱하기 2 하기로 했죠. 아까. 180.
18. 198 맞죠? 곱하기 2 엔딩. 답이에요. 놔봐야지. 그러니까 내 기준은 뭐였어? A가 먼저 그러니까 1분단에 두 명이 있을 거야. 그럼 2분단에 두 명이 있는 걸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고. 그치? 그리고 나서 B와 C를 안 쳐본 거죠. 그죠? 95번. 정답률 5%였네. 어? 얘도 1분단에 A합급 두 명을 배정하는 경우를 먼저 생각한대. 아, 근데 이제 첫째 줄에 A가 안 낳는 경우, 그치? 나는 똑같은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직접 저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까 서두에 얘기했었지.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나눠서 세야 되고, 내가 직접 노가다 떼야 되는 문제들이라고. 그렇다니까, 이게. 해야 돼요. 어, 잠깐만. 두 개의 정삼각형과 네 개의 정사각형이 있고요. 중복 허락해서 여섯 개를 택해 여섯 개 정사각형 내부에 하나씩 적는데 두 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서로 다르고 변을 공유하는 두 정사각형의 변을 공유하면 서로 다르대요. 그리고 네 개의 정사각형에 적혀 있는 수는 모두 정삼각형에 적혀 있는 수보다 작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삼을게. 자, 첫 번째 정삼각형에 있잖아. 두 개가 적힐 거 아니야. 두 개 수 중 최소인 수는 오케이? 3부터 가능해. 오케이? 그럼 봐봐. 3이랑 4 또는 3이랑 5, 3이랑 6이 가능해, 그지? 그게 일단 세 가지야, 그지? 맞아? 그리고 그 두 개가 이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죠. 그게 두 가지지. 맞아?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에 정사각형이 올 수 있는 건 1 또는 2밖에 없죠. 자, 여기 누가 올래? 두 가지, 그지? 그럼 여기 한 가지지. 여기 다시 또 한 가지지. 얘 말고 다른 애. 얘 말고 다른 애. 이거 될까? 자, 두 번째. 최소인 수가 4였어. 그럼 4, 5가 있고 4, 6이 있잖아. 두 가지지. 또 둘이 자리 바꾼 게 두 가지지. 그럼 1, 2, 3이 올 수 있어. 맞냐? 사각형이야, 이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1, 2, 3 세 가지지. 그럼 여기 나머지 두 가지지. 얘 말고 또 두 가지지. 얘 말고 또 두 가지 맞아? 됐죠? 세 번째, 최소인 수가 5야. 됐어? 그럼 5, 6이냐, 6, 5냐 두 가지밖에 없죠.
이거 이해가? 됐어? 그럼 사각형이 1, 2, 3, 4를 갈 수 있지? 4, 3, 3, 3 돼요? 오케이. 12네요, 그죠? 96이네요, 그죠? 108, 216이네요, 그죠? 108이죠? 324 되겠네요. 왜? 어? 무슨 말이지? 음, 입체를 못 만들어. 그러네. 그치? 그치? 됐니? 됐어? 이번에 기준을 뭘로 삼은 거야? 최소인수로 삼은 거야. 상황 분류하고 곱의 법칙도 썼죠. 그리고 다 더했죠. 그치? 됐니?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경우에서. 알겠죠?